너무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마존에서는 두 가지가 찬물에 들어가서 유명한데 전체 10mm 검사할 있어야라고 해요. 토론도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였습니다.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저는 지금 맞춤형 조제관리사 기출문제 1300제 책을 가지고 거기서 추출한 문제들로 해서 앞에 있는 번호는 그다지 신경 쓰시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반연구 연모 방식인 산성 연모제의 적절한 pH는 피부의 산성도를 말하는 거죠. 피부의 산성도. pH는 피부의 산성도. 산성도는 0에서 14까지 있는데 약산성이 가장 좋은데 약산성은 5.5에서 6.5 사이를 가장 이상적인 pH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피부가 아니라 산성 연모제의 적절한 pH래요. 그러면 5.5에서 6.5는 일단 피부의 pH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산성 연모제래요. 산성 연모제. 산성 연모제. 산성 연모제. 모발에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반영구 연모 방식이라고 하니까 잠깐 염색하고 서서히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산성 연모제의 pH가 가장 적절한 게 뭘까? 물론 피부는 5.5에서 6.5 사이가 피부는 좋은 거지만 모발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아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5번은 아니고 4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번은 pH가 3에서 3.5, 2번은 pH가 4에서 4.5, 3번은 5에서 5.5.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발은 단백질이 있었죠. 단백질. 모질과 모발에 다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pH가 3.7 이하가 되면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돼서 그래서 연모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염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 pH 3.7 이하를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pH가 3에서 3.5여야 반영구 연모 방식인 산성 연모제의 적절한 pH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다음은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죠? 이거를 크기를 조금 줄여볼까요? 다 보이죠? 네. 퍼머넌트 웨이브. 펌어할 때, 웨이브 넣는 펌어할 때. 그리고 아니면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펌어 제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은 아래와 같다. 안전기준이 뭔가요? 한번 볼게요. 냉이육식 제1제. 냉이육식은 뭐지? 이거는 찬물로 2번 씻는 거. 그럴 때 치오글리콜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치오글리콜릭 애시드가 연모제에 펌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그 염류가 체크를 해보면 알칼리 0.1 염산이 쓰여진대요.
그러면 검체 1mm에서 7mm 이하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검체가 1mm가 있으면 1mm가 기본으로 있으면 여기서 이 안에서 이게 100mm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안에서 7mm 이하 그 이상이 되면은 안전기준에서 탈락. 그러니까 알칼리 나트륨이 0.1 소비를 할 때 1mm 검체 1mm에서 7mm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안전하다. 안 그러면 너 문제될 수 있어. 찬물에서 2번 헹굼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산성에서 끓인 후에 환원성 물질. 산성에서 끓이면은 원자가 바뀌죠. 그 환원이 되는 물질이 생기게 되죠. 그 생기는 게 2에서 11% 이하여야 된다. 이거보다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끓였을 때 변화가 되는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이게 어떤 제품들인지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전기준은 그 2가지가 있다. 찬물에 2번 씻는 폼젤을 사용할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방법에서 A와 B의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와 B가 어디 있어요? 네, 시험법에 있네요. 시험법에 지시약 A, 그 다음 지시약 B가 뭔지 찾아봐라 이거네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A는 알칼리래요. 알칼리일 때 이 지시약을 사용하는데 검체 10ml 검사할 물건, 검사할 내용물을 10ml에다가 여기다 물을 100ml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검체 20ml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20ml에서 0점 두림 염산을 뽑아서 여기다가 넣고 20ml인데다가 넣고 여기다 어떤 지시약 A를 또 넣는데요. 그럼 알칼리랑 반응하는 거를 보겠죠. 지시약 색상에 변화가 있는 거, 알칼리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A가 되겠네요. 그러면 A에는 메틸레드시액, 황산, 전분 지시액, 염산, 요오드액 이렇게 있는데요. 알칼리가 여기 있어요 하고 딱 변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거는 메틸이 뭐예요? 탄소가 CH3. 그러니까 수소가 3개 있고 탄소가 하나 있는 거고, 레드, 빨간색으로 변하는 시액이다. 뭔가 반응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시액이다. 그거죠. 그래서 메틸 레드 시에 요게 A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산하고 알칼리는 반응이 없죠. 나머지는 염산과 요오드에도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또 B를 볼게요. 자, 산성에서 끓인 후에 환원성 물질. 이것도 보니까 검액 20ml에 물 50%, 20ml에 50%면 10ml를 넣는 거죠. 그리고 황산 5ml를 또 넣는데요. 그 다음 얘는 끓여.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0.1 요오드를 넣어서 지금 20리터에다가 30ml가 됐죠? 물 50%니까 여기에 또 5ml를 넣는데요. 35ml의 시약에 5분간 끓여서 요오드를 넣고요. 그리고 B를 넣었을 때 반응이 되는 게 색깔이 막 변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산성에서 끓인 후에 환활성 물질이어서 요오드랑 반응하면 되겠네요. 요오드랑 반응할 수 있는 게 B에서 뭐가 있을까요? 요오드와 요오드는 반응을 안 하겠죠? 요오드 2개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메틸 레드시액은 아까 알칼리랑 반응한다고 했고요. 아, 그럼 전분지시액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지시액. 우리 감자에 있는 거죠? 감자에 요오드 예전에 혹시 실험해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A와 B의 정한 지시
약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스트레이트 제품의 안전 기준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었고,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라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A랑 B의 지시약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A랑 B의 지시약이 뭐냐? 알칼리에서 염산과 반응하는 지시약 메틸 레드시, 그 다음에 산성을 끓인 후 환원성 물질인 지시약인데 요오드와 반응하는 전분 지시액.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화장품 안전 기준. 안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안전 기준이 필요하겠죠.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서 시스테인 염류. 시스테인이 뭐죠? 그 결합이죠. 그 모발 안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얽힌 이렇게 사슬같이 얽힌 결합이 있는데, 이 결합이 곧게 있으면 스트레이트 모발이 되는 거고, 이게 약간 구불구불구불 되어 있으면 곱슬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테인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 퍼머넌트 웨이브의 그 원리가 이 시스테인 결합을 끊었다가 다시 구부려서 다시 접합시키는 거죠. 그러면 곧게 안 펴지겠죠. 그러면 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시스테인 결합을 바꿔주고 이제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게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본 원리인데, 그 시스테인 단백질과 그 시스테인 염류 또는 아세틸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스테인이에요. 시스테인의 관리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냉이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냉이욕식은 시술할 때 찬물로 2번 헹구는 그것을 냉이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이라고 하죠. 이때 관리 기준에서 A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A가 뭐예요? 시스테인이네요. 시스테인인데 몇 프로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그 표를 한번 보면은 환원성 물질이 시스테인, 환원성 바뀌는 거죠. 시스테인이 바뀌었다가 다시 붙어가지고 펌이 되고 스트레이트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거의 종류로는 시스테인 염류 또는 아세틸 시스테인이 있고, 사용 조건에서는 이거 찬물로 헹궈가지고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찬물이라고 해도 실온이겠죠. 네, 그 다음에 가온, 따뜻한 물로 2번 헹궈가지고 헹궈야지 제품이 찢겨 나가니까요. 2번 헹궈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온에서 냉이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체 1mm에서 12mm 이하로 알칼리가 나와야 되고, 가온 이욕식 따뜻한 물로 했을 때는 검체 1mm에서 9mm 이하로 나와야지 다른 이상한 물질로 변하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차가운 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변화하는 게 좀 덜하겠죠. 그래서 용량이 더 많은 것이고, 따뜻한 물로 하면은 아무래도 가온을 하면 변하는 물질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검체 1mm에 9mm 이하로 더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테인이 A와 B가 있는데, A는 실온에서 몇 프로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서 1.5에서 5.5%의 시스테인이 환원이 된다라는 건데요. 아까 위에서 알칼리에 변환되는 것을 보면은 찬물일 때 조금 더 영향을 덜 받죠. 그러면 시스테인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보단 시스테인이 많이 더 들어가도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1.5에서 5.5%는 아닐 것이고 요거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1.5에서 5%
요것도 4%. 요건 아니네. 그죠? 0.65%. 요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사이트에 가서 자료를 보면은 거기 뒤쪽에 굉장히 깨알같이 냉이육식일 때, 음, 가온 이육식일 때 뭐 이러면서 깨알같이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 가서 보면은 냉이육식에 퍼머넌트 제1 제품이죠. 퍼머넌트 제1 제품. 시스테인 관리 기준에서 함량은 시스테인의 함량은 이건 함량이에요. 함량은 3에서 7.5% 냉이육식일 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가온 이육식일 때는 1.5에서 5.5%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도 되고요.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스테인 결합,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 이육식 온도가 이제 그러니까 온수를 사용한 제품이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이죠. 네, 이게 제1제가 있고 2제가 있는데 1제는 시스테인 결합을 푸는 거죠. 이 1제의 적절한 pH가 뭐냐? 예요. 아까 우리가 산성연모제의 적절한 pH가 제의 적절한 pH는 3에서 3.5라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염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염색. 근데 얘는 퍼머넌트 웨이브용이라고 그랬어요. 퍼머넌트 웨이브는 씻어내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찬물로 씻느냐 따뜻한 물로 씻느냐 그 냉일 때와 온수일 때 가온일 때 펌 이때 두 가지의 pH가 달라요. 그러면 펌일 때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거겠죠. 요 결합을 풀어주는 거니까. 그럼 차가운 물로 할 때는 pH가 8에서 9.5 사이. 또 온수일 때는 pH가 4에서 9.5 사이의 범위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은 몇 번이죠?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온수라 그랬죠. 4에서 9.5를 찾아야 되겠네요. 3번이네요. 네, 3번. 이거는 3번이 정답입니다. 4에서 9.5. 외우면은 너무 헷갈리겠죠. 그래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펌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환원제 2가지로 옳은 것은 환원제. 원소가 바뀐다라는 뜻이죠. 바꾸게 만드는 거. 옳은 것. 일단 이거 살리실리 게시든 아니죠. 여드름 날 때 쓰는 거고요. 과산화수소도 아니죠. 과산화수소 염색할 때 들어가는 성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이 없는 게 이거 지우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러면 일단 시스테인은 맞는 거고요. 리을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냐 리을 벤헨트리늄 클로라이드냐. 클로라이드는 피부에
그 클로라이드 그 장벽을 채워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펌할 때 나온다고 그 내용 보셨죠? 나도 봤거든요. 그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역과 니은이 답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베넨트리늄 클로라이드는 계면 활성제인데요. 양이온 계면 활성제라서 코팅이나 뭔가 튼튼하게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리을은 아니겠죠? 그래서 시스테인과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가 환원제 두 가지에 펌할 때 사용하는 기역과 니은이 답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내용량이 50ml가 있대요. 아니면 50g 초과인 제품일 때 그럴 때 표기해야 하는 내용 제품에다가 꼭 표기해야 되죠. 1차 포장은 여기 바로 제품에 딱 붙어 있는 거 요게 1차 포장이죠. 그리고 깍대기 이렇게 케이스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이거는 뭐예요 하는 게 2차 포장이고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접어서 종이에다가 내용 이렇게 하는 게 3차 포장이죠. 자, 요건 참고로 알고 있고 1번은 중량, 2번은 분리배출 표시, 3번은 표시 성분, 4번 제조 번호, 5번 사용시 주의사항인데요. 이 표시 성분은, 자, 표시 성분은 50ml 이하 제품일 때, 이때 2차 포장에 기재하는 사항이죠. 해야 해요. 그래서 얘는 초과, 넘어가는 제품이죠. 그래서 중량, 분리배출 표시, 제조번호,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도 되는데 표시 성분 같은 경우에는 50ml 이하의 2차 포장에 기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 기능성 화장품의 식약청 기능성 고시 원료 그 함량으로 적합한 것은 이 함량이 너무 오버되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원료의 함량과 제품명을 고시해야 돼요. 원료를 고시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옥토크릴렌 8%, 2번 아데노신 1에서 2%, 3번 벤질 알코올 1%, 4번 당나무 추출물 2%, 5번 니트로피 페닐렌 디아민 3%. 자, 그러면 1번은 옥토크릴렌 요거는 뭐 옥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외선에 관련된 거겠죠. 그럼 자외선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 얘는 그래서 기능성 원료가 아니라 제한 고시 원료예요. 자, 아데노신은 주름이죠. 주름이면은 기능성 맞아요. 맞는데 기능성인데 아데노신은 0.04% 이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더 많아지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자, 벤질 알코올은 이거는 대표적인 보존제죠. 보존제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 이하를 해야 되는데요. 보존제는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죠. 당나무 추출물은 미백이죠, 미백. 기능성 원료 맞네요. 네, 얘는 2%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니트로피 페닐렌 디아민 3%. 이게 니트로피 페닐이 들어가면은 모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연모제 염색시키는 거고요.
얘는 3% 맞는데요. 연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내용은 표시와 광고 관련해서 행정처분. 야, 행정적으로 너 처분해야 돼. 첫 번째 위반했네? 그랬을 때 처분이 다른 하나 뭔가 볼까요? 그러면 이건 가벼운 거겠네요. 그죠? 1차 위반이라고 했어요. 1차 위반.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주름 개선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했을 때 판매 및 광고 금지, 정지. 자, 여드름을 치료하는 화장품을 표시 광고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1차 위반을 했어요. 얘는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세게 1차 위반 시 3개월 정지. 유기농 화장품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표시 광고했다. 얘는 2개월 정지. 아토피 협회 인증을 표시하고 광고했다. 얘는 2개월 정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시했다. 그럴 리는 없죠. 그죠? 부작용이 없는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광고, 허위 광고이기 때문에 얘도 2개월 정지. 자, 그러면 답은 2번. 네, 의약품으로 오인되면 안 되겠죠? 의약품으로 오인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화장품의 내용량 기준, 표시사항에 적합한 것은 맞는 건 찾는 거예요. 2번 같은데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제품 3개는 맞고 확인해 보니까 그 평균 내용량은 표기량에 대해서 97%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장 비누는 수분 함량 중량과 건조 중량, 건조 중량이 95%죠. 5%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3번 기준치를 벗어,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6개의 평균 내용량이 기준치 이상 되어야 된다. 이거는 6개가 아니고 9개. 9개. 그래서 이건 아니고. 4번 화장 비누는 수분 함량 중량을 시험한다. 아니죠. 이거는 건조 중량. 건조 중량 기준으로 시험을 하죠. 건조 중량. 자, 5번째 내용량은 1차 포장의 필수 기재이다. 1차 포장은 그 제품에 딱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거기에 지금 글씨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의 내용량을 다 기재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2차 포장 기재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얘 틀렸고 얘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 화장 비누는 수분 함량과 건조 수분 함량 중량과 건조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이니까 적합한 것은 화장 비누는 수분 함량 중량과 건조 중량 95%를 표시해야 한다. 요게 맞습니다. 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성분을 모두 표시하는 거죠. 자, 글자 크기는 1포인트 이상. 1포인트면은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죠? 1포인트가 아니라 5포인트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1포인트 이상이면 얼마나 글씨가 작겠어요? 얘가 5포인트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럼 요거가 틀린 거네요. 예, 그죠? 그리고 표시 순서는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입한다. 네, 표시 순서는 제조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입한다. 아, 그쵸. 많이 들어가고 잘 들어가 있는 거 먼저 기입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순서 예외는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료, 향료들이죠. 착색 색깔 입힌 거 함량순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네, 1% 이하로 사용된 거는 기입하지 않아도 돼요. 원료 자체, 표시 제외는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보존제나 안정화제, 계면활성제 같은 거겠죠? 이것도 원료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원료에 이것도 있구나라고 사람들 다 유추하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죠. 향료 표시는 착향제는 향료라고 기입한다. 네. 착향제는 향료라고 기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답은 먼 것 정답 1번. 표피에서 분화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은 분화도가 뭐예요? 네, 분화도. 세포가 분화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 세포가 분화할 때 보통 대표적인 게 각질, 각화 현상이죠. 각화 현상. 각화 현상은 기저층에서부터 표피층까지, 표피 각질층까지 나가는 것을 각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밑에서부터 이 각질 형성 세포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게 크게 세포가 분화해서 결국은 때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분화하는 게 가장 낮은 것은 기저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저층 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중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상의 제한이 있죠. 자외선 차단제 그 함량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자외선 차단제 그 함량으로 옳은 것은 옥사이드 요거 같은데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요게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무기 자외선 차단 소재죠. 자외선 차단제. 네, 그 함량 25%.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3번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알파 비사포롤 요것은 알파 비사포롤 0.5%, 요 0.5% 맞고 얘는 미백 기능성 소재고요. 글루타랄은 보존제로 쓰여요. 보존제는 아무래도 함량이 적겠죠. 그래서 0.1% 맞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건 자외선 차단제 보조제. 자외선 산란시키는 보조제. 요건 25% 맞고 세틸피리륨 클로라이드 요것은 0.08% 맞고 얘도 보존제. 그리고 트리클로카반이라는 것도 보존제로 씁니다. 네, 그래서 트리클로카반 0.2% 보존제. 그래서 사용상 제한이 있겠죠? 자외선 차단제 및 그 함량으로 맞는 것은 티타늄 옥사이드 25%,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죠. 예, 향료 25종에 포함되는 성분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아닌 것을. 자, 다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향료 25종에 해당되는 성분이 아닌 것은 신나말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신나메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네, 신나메이트는 신나말이 변환된 거죠. 벤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일 것 같고요. 신나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닌 것인가 찾는 건데요. 신나말 알코올은 맞죠? 아밀신나밀 알코올도 맞아요. 그럼 핵실신나말과 브로모신나말이 있는데 이 브로모신나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니고
방충제에 쓰이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핵실 신나말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고 브로모신나말은 방충제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닙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비의도적 물질 검출 한도, 이거 중요하죠. 잘못 연결된 거 찾는 거예요. 여기서 철이 있고 안티몬, 카드뮴, 프탈레이트류 이렇게 있죠. 그런데 프탈레이트류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 프탈레이트류는 사실은 향수나 디퓨저 만들 때 사실은 프탈레이트류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요. 여기서는 화장품 제조하면서 비의도적으로 유도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의도적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면 맞아요. 그리고 납도 비의도적 물질로 2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맞죠? 일반 제품인 경우에. 만약에 그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은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돼요. 카드뮴은 5 마이크로그램 이하 맞고요. 안티몬도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맞습니다. 근데 철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철은 많이 쓰여요. 이 철은 비의도적 물질로 검출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문제를 다 풀었네요. 오늘 하루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요령도 생기고 훨씬 더 지식도 쌓아지겠죠?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 합니다. I need you to stay, need you to stay. One, two, three, four. Every time you come around,